하겠습니다. G니, impurity, entropy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밑에 decision tree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적어도 여기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자, decision tree는요. decision tree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에요. decision tree의 장점은 특성들을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어요.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델을 훈련하고 예측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도수나 슈거, 당도나 pH, 산도의 값들을 표준화나 혹은 정교화 같은 스케일링을 했나요? 안 했죠. 그죠? 근데 왜 할 필요가 없을까요? 디시전 트리가 하는 일을 보면 스케일링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값을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슈거가 얼마 이하이면. 그죠? 그 슈거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하죠. 굳이 스케일, 어, 뭐, 최소값과 최대값을 0과 1 사이로 맞추거나, 그죠? 아니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맞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알코올 도수가 얼마 이하이면, 그렇지 않으면, pH가 얼마 이하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와 만족하지 않는 노드로 분리를 해서 가지를 계속해서 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밑에는 레드가 쌓일 거고 이쪽은 화이트가 쌓여갈 거고 그러겠죠.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는 특성들을 스케일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는 이 트리의 내용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슈거가 4.3 이하이고 동시에 슈거가 1.6 이하이고 동시에 슈거가 1.37 이하이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레드가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슈거가 4.3 이하이고 슈거가 1.6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이쪽 노드로 들어오는 거는 설탕 당도가 1.6보다는 크고 4.3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와인들이 이쪽 노드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레드가 1087개, 화이트가 815개가 있다. 그러니까 딱 이 조건식만 보면 여기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와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디시전 트리의 장점인 거예요.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은요, 우리 여러분들 확률적 경사하강법 원리는 알겠는데, 뭐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선형 회귀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선형 회귀 방정식의 그 W1, W2와 같은 그런 개수들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찾았는지는 모르죠. 그죠? 얘가 뭐 행렬식을 계산을 한 건지, 뭐 미분을 한 건지, 편미분을 한 건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한 건지, 그죠? 근데 디시전 트리는 그런 과정들을,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들을 이해하기 쉽다. 되셨습니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거예요. 과대적합이 되기가 쉽다. 요거예요. 과대적합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사용해서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나오게 돼요. 과대적합이 나오게 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을 얼마든지 세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질문을요. 알코올 도수 하나만 가지고도
0.0에서 0.01 사이인 Y인들. 그 다음에 0.1부터 0.2 사이에 있는 Y인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질문을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 Y의 개수는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와인들은 어느 한쪽, 레드나 화이트나 이런 쪽만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질문들을 더 세밀하게 당도가 얼마 이하인데 또 얼마 이하인데 또 얼마 이하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도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범위 안에 있는데 알코올 도수가 얼마 이하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이 되면 조합이 될수록 그죠? and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이 되면 조합이 될수록 그 노드에는 해당 노드에는 레드만 쌓이거나 화이트만 쌓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과대적 합의도 훈련셋은 굉장히 잘 맞춰요. 이거는 전부 다 뭘 기준으로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를 나누는 거냐면 훈련 세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가지를 나누는 거죠. 근데 테스트 셋은 테스트 셋을 예측할 때는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가지가 만들어지면 테스트 셋의 Y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테스트 셋의 Y를 넣어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면 왼쪽 노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면 왼쪽으로 가고 만족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만들어진 가지를 치는 기준들은 전부 다 훈련셋에 있는 와인들을 가지고서 만든 기준이지 테스트셋에 있는 와인들을 가지고서 만든 기준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트리를 가지고서 테스트셋 와인이 들어왔을 때 그 테스트셋의 그 설탕 당도를 보고 알코올 도수를 보고 pH 산도를 보고 그 노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테스트셋을. 그래서 테스트셋에 있는 와인이 요 첫 번째 노드로 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테스트셋이 테스트셋에 있는 와인이 이 두 번째 노드로 왔다 그러면 무조건 레드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훈련셋은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스트셋은 그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적합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자,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들을 변경해 나가게 되면 과대적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규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제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는 구분하셔야 돼요. 모델 파라미터는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세팅해주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셋을 주면 머신러닝 모델이 스스로 찾아가는 값들을 모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대비적으로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변경해 줄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똑같은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으로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값들. 디시전 트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맥스 뎁스, 맥스 리프 노드, 맥스 피처스, 민 샘플스 스플릿, 민 샘플스 리프 등등이 있어요. 보면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들은 이 값을 키워주게 되면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맥스 뎁스나 맥스 리프나 맥스 피처스 같은 것들을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노드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트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오버피팅이 과대적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대적합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반대로 미인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작아져요. 트리가 작아집니다. 트리가 작아지면 훈련셋을 부정확하게 맞추겠죠. 그러면 과대적합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키울 거냐, 트리를 키울 거냐, 트리를 줄일 거냐,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의미들을 살펴보시면 맥스 뎁스는요, 디시전 트리의 최대 깊이예요. 그러니까 그 디시전 트리를 생성할 때부터 우리가 어, 시각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각화는 이미 뭐 깊이가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줄여서 시각화를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고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디시전 트리를 생성할 때 아예 이 트리는 뎁스를 2개까지만 할 거야, 3개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만들어지는 트리 자체가 그렇게 작은 트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작은 트리로 만들어지게 되면 조건식이 굉장히 러프해지는 거죠. 조건식이 좀 관대해지는 거잖아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과대적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리프 노드라고 그래요. 리프 노드. 리프는 무슨 뜻이에요? 나뭇잎이란 뜻이죠. 나뭇잎. 음. 나뭇잎 노드의 최대 개수라는 뜻이에요. 나뭇잎 노드의 최대 개수라는 뜻인데, 나뭇잎 노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나뭇잎은 나무에서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가지 제일 끝에 달려있는 게 나뭇잎 아닌가요?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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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또 가지를 치고, 여기서도 또 가지를 이렇게 치고, 여기서도 가지를 치고, 요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나뭇잎이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음. 디시전 트리에서 나뭇잎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녀석들이에요. 요 끝에 있는 거. 요 끝에 있는 거.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뎁스랑 상관이 없어요. 뎁스랑 상관이 없이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나무도 보면은요, 나무도 보면 이쪽에 낮은 쪽에 가지가 있는데 요 가지에서 나뭇잎이 요렇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더 높이 뻗은, 더 높이 뻗은 가지에서 여기에서 나뭇잎이 달려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디시전 트리도요. 여러 개의 뎁스에서 여러 뎁스들에서 이렇게 그 나뭇잎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끝단에 있는 노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를 쭉 쳤는데 가장 끝단에 있는 노드들. 뎁스가 몇 번째 뎁스가 될지는 몰라요. 어떤 조건에서는 여기서 딱 끝나버릴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뭇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나뭇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에 있는 뎁스랑 상관없이 가장 끝에 있는 노드들을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개수를 줄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의 개수를 줄이면 뎁스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개수를 키워주면 이거를 리프 노드를 무한대로 키우게 되면 트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프 노드를 10개까지만 하겠다? 그러면은 리프 노드를 10개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하면 리프 노드 지금 4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럼 8개까지 되겠죠. 그죠? 2배수로만 늘어나기 때문에, 2배수로만 늘어나기 때문에, 뎁스, 뎁스 1, 뎁스 2, 뎁스 3까지 가면 8개, 8개의 리프가 나와요. 10개까지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뎁스 4까지 갈 수는 있는데, 전체에서 리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에서만 리프가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맥스 리프 노드의 개수를 조정해도 뎁스의 값을 줄이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뎁스 자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뎁스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리프 노드도 줄여버리면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어, 반대로 뎁스를 키워버리면 나무가 커지니까 정확도가 좋아질 거예요. 리프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뎁스가 커져야 돼요. 뎁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나무가 커져야 되겠죠. 나무가 커야 나뭇잎도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맥스가 커지면 트리가 커지고 트리가 커지면 오버피팅, 과대적합이 커진다는 의미 아시겠죠?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가 감소되면 트리가 작아지는 거니까 과대적합이 작아진다는 의미 아시겠죠? 예. 맥스 피처스는 말 그대로 특, 특성의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특성의 최대값. 각 노드에서 노드를 분할할 때 사용하는 특성의 최대 개수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특성이 3개밖에 없어요. 알코올, 슈거, pH 이렇게 3개밖에 없죠. 여기에서 노드를 나눌 때, 그럼 질문지가 몇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알코올에 대한 질문지로 만들거나, 슈거에 대한 질문지로 만들거나, pH로 대한 질문지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특성을 2개로 줄여버리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 자체가 2가지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노드를 나누는 가능성이 적어진다, 트리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을 3가지 종류를 다 사용했어요. 슈거도 사용하고, 알코올도 사용하고, pH도 사용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pH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버리면, 그죠? 여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트리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맥스 피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mean samples split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mean samples split.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mean은 최소값, 샘플 개수, split은 나누다죠. 나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서 그 노드가 최소 몇 개 이상의 샘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노드에는 샘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노드에 루트 노드에 5197개가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5000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여기는 5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지를 만들어서 노드를 나눕니다. 노드를 나눠요. 그래서 두 개의 노드가 만들어졌겠죠. 2개의 노드가 만들어졌겠죠? 맞아요? 근데 왼쪽 노드에 2946개밖에 없어요. 오른쪽 노드에 2251개 노드밖에 없어요. 둘 다 5000개가 안 되죠. 그럼 더 이상 노드를 나누지 않아요. 이게 mean samples split이에요. 현재 노드의 샘플 개수가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 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숫자는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크니까, 숫자가 크니까 나눠지는 노드가 적어졌죠. 숫자를 줄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개만 있어도 노드를 나누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노드에 10개만 있어도 노드를 나누겠다 그러면 나누고, 아직 10개 안 됐으니까 또 나누고, 아직 10개 안 됐으니까 또 나누고. 그쵸? 여기도, 10개보다 크네? 그럼 또 나누고. 질문지, 어떻게든 질문지를 선택해서, 알코올과 슈거와 pH를 가지고서 질문지를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무가 커지는 거고요. 민 샘플즈 스플릿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무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서 그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의 샘플 개수를 설정하는 게 min samples split이에요. 자, 그 다음에 min samples leaf가 있어요. leaf. 스플릿이 아니라 leaf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leaf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의 샘플 개수. leaf 노드는 가장 끝단에 있는 그 트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값을 만약에 키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min samples leaf가 100개다 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트리를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2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거를 만약에 나누려고 시도를 하면 뭐 한쪽에는 뭐 92개, 한쪽에는 뭐 10개, 뭐 이런 정도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노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를 100이라고 설정을 하면 이런 노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이 값을 키워버리면은요, 여기에 100개가 넘는 샘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요걸 나눴을 때, 여기도 100개 미만이 돼버리고, 여기도 100개 미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이런 노드는 생겨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니까 나무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나무가 작아져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값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min 샘플스 리프를 50개로 설정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처럼 102개가 있었는데 나눴더니 이쪽에는 92개가 들어갔고 이쪽에는 10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 얘는 더 이상 나누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나뭇가지가 생겨요. 이런 나뭇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얘는 92개니까 50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개, 그 다음 32개, 뭐 요렇게도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요렇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노드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민으로 시작하는 거는 min samples split이든 min samples leaf든 숫자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그죠? 숫자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과대적합이 생기는 거고 그 반대로 하면 숫자를 크게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트리가 작아지고 과대적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 지금 5개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맥스 뎁스,
맥스 리프 노드, 맥스 피처스, 민 샘플스 스플릿, 민 샘플스 리프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데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다루도록 할게요. 다루도록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디시전 트리의 특징들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쪽은 약간 수학적인 내용인데 G니 impurity, G니 불순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디시전 트리를 나눌 때 어떤 질문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질문지. 그러니까 왜 하필 여기가 슈거로 질문을 만들어서 당도가 얼마 이하인 것들과 얼마 이상인 것들로 나눴을까? 알코올 도수, 왜 첫 번째 질문이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슈거였을까? 그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지니 임퓨리티와 그 다음에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 지니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지니. 여기도 지니가 있고요. 0.3, 여기 지니 0.48, 여기 지니 0.09 이렇게 있죠. 요 진위 개수가 무엇인지 요거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점심 먹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기도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